예,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 물가 충격을 소화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도 상승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과 기계 그리고 철강 등 재건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또한 상호관세 우려가 일부 해소된 점도 투심 회복에 기여했는데 자동차 및 의약품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미 존슨 하원의장 발언에 따라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주와 2차 전지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금리 인하 지연 부담에 제약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상호관세 속도 조절에 힘입어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PPI 둔화 소식도 물가 불안을 완화시키면서 안도감이 형성됐습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시행을 공식화했는데 다만 실제 적용은 4월 이후로 속도 조절과 함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1월 P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 예상을 상회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둔화세를 보였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블랙엘이 탑재된 엔비디아 그레이스 블랙엘 시스템을 첫 출하했다는 소식에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물가 우려 완화 및 상호관세 협상 여지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달러는 상호관세 발효가 4월 1일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과 기술주 중심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소폭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네슬레와 지멘스 등 기업 실적 호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에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관점 포인트입니다. 미 상호관세는 국가별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일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됩니다. 경제협력 및 상호관세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관세 및 물가 불안에도 코스피가 4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재건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질지 러우 종전 협상 진행 상황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ETF 관련 자료입니다. 박유한 연구원입니다. 네, 연초 이후 이제 딥시크 충격,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 등 이벤트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좀 부진합니다. 이제 작년에 47.8%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요, M7이. 지금 연초 이후는 마이너스 1.2%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S&P 500 이제 나머지 493개 종목의 수익률을 5.0%를 큰 폭 하회했습니다. 이 모든 숫자는 이제 시가총액 가중 기준으로 산출을 한 거고요. 이제 다만 M7을 제외한 미국 대형주의 수익률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M7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은 연초 이후 8.4%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이에 미국 증시를 이끌던 M7의 성장 동력이 둔화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투자자들의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딥시크 충격이 이익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크지는 않지만 IT 업종, 특히 반도체 장비 산업그룹의 이익 성장 기대가 약해지고 12개월 선행 PE가 하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M7 외에 관심을 둘러볼 종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M7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에 여전히 관심이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보다 다각화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TOPT를 관심 종목에 올려둘만 합니다. 이제 TOPT는 블랙록에서 출시한 ETF고요. S&P 500 지수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성과를 반영하는 ETF입니다. 이제 추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7개 빅테크 기업들에 집중되어서 기술주 하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MAGS, 이제 M7에만 투자하는 ETF와 달리 TOPT는 당연히 빅테크뿐만 아니라 금융, 헬스케어 등 업종의 대형 기업들을 구성 종목에 포함하고 있어서 개별 주식 리스크가 더 낮고 더 넓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과 MD들을 살펴보아도 당연한 결과로 변동성이 더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S&P 500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이제 20종목의 이익 성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정책이 미국 기업 전반의 이익 성장 기대를 흔들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기 이익 성장 기대 추이 또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M7만 보면 단기, 중기 EPS 컨센서스 경로는 사실 좀 하향 조정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M7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들, 11개 종목들이 이제 EPS 컨센서스 경로를 끌어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RSP 대비 해소도 TOPT를 선호하는데요.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는 흔히 RSP, S&P 500 동일 가종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이 ETF 자체는 이제 중소형주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정화 우려의 금리 불확실성을 취약한 중소형주에 투자하기보다 이익 성장의 질이 우수한 TOPT를 보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월에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기도 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다이아 브리프 자료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비영리 법인들을 시작으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전일 개최된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한 지 7년 만의 변화입니다. 특히 지난 1월 15일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관련해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후 약 한 달 만에 발표된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 실명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법인 명의 실명 계좌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왔습니다. 당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과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증대 등 달라진 정책 및 산업 여건에 맞게 점진적인 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크게 세 단계의 점진적 완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상반기 검찰 및 관세청 등과 같은 법 집행기관 그리고 대학이나 지정기부금 단체 같은 비영리기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가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반기부터는 3,500여 개의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됩니다. 세 번째로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반 법인에 대한 전면 계좌 허용은 외환과 세제 등 관련 제도 등을 정비 등과 연계하여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은 산업계의 수요와 더불어서 금융권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 출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논의된 방안 기준으로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물 ETF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이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한원 시스템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한원 시스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4,500원으로 기존 대비 18% 하향을 하고 투자 의견을 홀드로 낮췄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위축으로 약화된 이익 창출 능력 등을 감안해서 25년, 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7%, 10.3% 하향한 것이 목표 주가 및 투자 의견 하향의 주된 이유입니다. 4분기 영업 손실이 988억 원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나 저희 전망치 대비로도 1,455억 원, 1,772억 원이나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첫 번째 이런 부진한 실적의 원인은 대규모 일회성 비용과 구조조정 비용 합산 1,26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에 한원 시스템이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로 인수가 되면서 이에 따른 경력금성의 인건비 증가 또는 이와 또 별도의 어떤 물류비나 재료비 등과 등 일회성 비용이 608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인력 구조조정 등 관련해서 652억 원의 추가적인 비용도 이번에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고 보더라도 시장 컨센서스나 저희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 나온 거고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 이제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 더군다나 이제 전기차 판매가 지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일부 고객사들의 출하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한원 시스템의 생산설비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이 실적 수익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부진한 수요라든지 또는
최근에 미국에서의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떤 수주의 지연, 그리고 이번 분기에서 확인된 낮아진 수익성, 그리고 25년에 추가적으로 구조조정 비용이 인식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익 전망치를 25년에 대해서 영업이익 전망치 42.7% 하향했고 1분기에 대해서도 52% 하향 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KT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섹터 담당 김준서입니다. 전일 발표한 KT에 대한 실적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에 앞서서 KT에 대한 목표 주가를 직전보다 16% 상향한 58,000원임과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적자 6,5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인적구조 재편에 따른 퇴직금, 그리고 또 위로금의 집행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집행하던 인건비 대비해서 1조 원 정도 추가 지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는 이미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 실적에서 봐야 될 부분은 저희는 AX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KT는 잘 아시다시피 AI를 실제 사업에 적용을 하는 한편 이 AI의 적용을 신규 사업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KT는 실적에서 AX 사업이 연내 지속적으로 주가 동인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 AI 관련한 사업의 매출의 규모는 1.1조 원에서 금년에도 30%에 가까운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이 강화되는 한편 그 AI 관련 컨설팅 사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KT에 대한 목표 주가를 58,000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투자 포인트인 AX 그리고 또 B2B 관련 사업 실적이 상당히 주목된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 4분기 자료입니다. 강승권입니다.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투자 겸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2.9% 하향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번 4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약 780억 규모의 환차손이 4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비경상 요인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IB 부분의 이제 견조한 성장 그리고 발행어음을 통해서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감독 당국에서 1분기 중 IMA 및 발행어음 추가 인가와 관련돼 있는 준비가 완료된다라는 점에서 2025년 한국금융지주의 IMA 추가 인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수신 확대 또 이에 따른 IB 및 트레이딩 상품 손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의 이익은 2013년 대비 45.9% 증가하였고 ROE도 11.5%를 시현을 했습니다. DPS 역시 지난해 대비 50.2% 증가했습니다. 절대 수준 측면이나 그다음에 배당 성향의 상승폭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환원 확대보다는 이제 성장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회사가 추진한다면 1월 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발표하여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99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39.2% 하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평가손 780억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펀드 손상 500억 그리고 증권 자회 이게 반영이 되면서 증권 자회사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회계상으로는 1,269억으로 인식이 되지만 이제 연결해서 취소되는 밸류 자산 운용의 배당 1,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이익은 매우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회사에서 특이 요인들은 저축은행에서 충당금 환입 440억 원이 반영이 되면서 연결 순이익 악화를 방어하였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카카오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9,000원을 유지합니다. 2025년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신규 AI 서비스를 출시하여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신규 AI 서비스 관련 모멘텀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본격적인 실적 개선 시점은 하반기로 전망합니다. 카카오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1조 9,591억 원, 영업이익은 34% 감소한 1,067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1,184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비용단에서 카카오페이의 티몬과 위맵 관련 일회성 비용이 약 315억 원가량 발생했고 지난해의 높은 기저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개편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카카오톡 내 AI 메이트 쇼핑 로컬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고 오픈 AI와 공동으로 신규 AI 서비스를 연내 런칭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나나 서비스는 상반기 내 퍼블릭 CBT를 진행하여 연내에는 B2C 서비스까지 런칭할 예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카카오의 콘텐츠 IP 사이클이 저점에 진입하고 카카오톡 개편이 집중되는 시기라면 하반기에는 신규 AI 서비스들이 출시되는 모멘텀이 집약된 구간으로 카카오의 주가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2월 동향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아이테레스 이창민입니다. KB 전기차인 배터리 2월 동향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최악에서 2월 개선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비아디의 신의 눈이 발표가 되었는데 비테슬라 OEM들이 희망이 될지 업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10.2% 증가했는데 중국이 14.6% 증가해서 글로벌 판매에 주도했고 미국 7% 늘었고 유럽은 2.4% 감소했습니다. 테슬라가 1위, 비아디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점유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비아디가 자사의 ADAS 시스템 신의 눈을 발표를 해서 테슬라와 비교할 만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개했다는 점이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성장률 16.3%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시황 부진 전망을 하고 있지만 2월부터 일부 개선 가능성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CO2 배출 규제를 페널티가 아닌 보조금 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승인된다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4분기의 실적 부진과 테슬라 우려 확대로 위축된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2차전지 기업들의 대부분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 1분기도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데요. 1월 전기차 인도량이 급감했기 때문이고 이것이 신모델 출시를 앞둔 수요 하락이라서 일시적이고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다만 주요 시장의 경쟁 격화 그리고 CEO 리스크 부각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